그럼 지금부터 제11회 국무회의를 개최하겠습니다. 어제 통일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그리고 금융위원회 4개 기관 장관들께서 임명이 돼서 오늘 국무회의에 처음으로 참석을 하였습니다. 이번에 내각에 새로 합류하신 4분은 그동안 전문성을 바탕으로 뛰어난 역량을 보여주셨던 분들로 앞으로 소관 부처의 과제들을 성공적으로 잘 이끌어 주시리라 생각합니다. 전 내각은 국무총리를 중심으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성공시키고 대한민국 재도약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도록 사명감을 가지고 핵심 국정과제 추진에 매진해 주기를 바랍니다. 지난주 중동 4개국 순방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이번 순방은 제2의 중동 붐을 통해서 제2의 한강의 기적을 만드는 본격적인 계기를 마련했다는 것에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거 우리 국가 경제가 어려웠을 때 우리 근로자들이 중동 열사의 사막에서 흘린 땀이 오늘의 대한민국을 일으키는 데 큰 기여를 했습니다. 이제 다시 제2의 중동 붐을 통해서 우리 경제의 재도약을 일으켜야 합니다. 이번 순방을 계기로 중동 4개국과 44건의 MOU를 체결하고 신에너지와 보건의료, ICT, 할랄식품,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긴밀하게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기존의 에너지와 플란트 협력을 넘어서 새로운 고부가가치 분야에서 본격적인 중동 시장 진출이 기대가 됩니다. 순방을 통해서 확보한 성장 모멘텀을 지속적으로 살려가려면 후속 조치가 제대로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 먼저 순방을 계기로 맺은 MOU와 양국 간의 약속에 대한 이행 사항을 철저하게 점검하고 관리해야 하겠습니다. 후속 과정에서 국익에 반하는 중간 브로커들의 행위나 양국 간의 신뢰를 깰 수 있는 것들은 없는지 우선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중동 4개국 정상들은 한결같이 신뢰와 약속을 중시하면서 MOU 체결보다 이행을 강조한 만큼 분야별 담당자를 지정하고 정상 외교 포털 등을 통해서 과제 이행 사항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보고해 주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중소중견기업들에게 믿을 수 있는 비즈니스 파트너를 찾아주는 정보 지원 시스템을 구축해야 하겠습니다. 이번에 우리 중소중견기업과 현지 기업들을 1대1로 연결을 해서 기대 이상의 많은 성과를 거둘 수가 있었습니다. 오래전부터 현지 정보와 인맥이 부족한 기업들을 상대로 중간 브로커들의 횡포가 많았는데 앞으로는 정부가 직접 나서서 기업들이 중동에 진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성과가 그리고 평상시에도 이어질 수 있도록 산업부를 중심으로 합동 TF를 구성해서 각 기관이 보유한 관련 정보를 통합하고 앱도 필요하면 개발해서 안심하고 파트너들을 만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것이 우리 청년 인력의 해외 시장 진출을 적극 지원해야 하는 것입니다. 중동에 가서 보니까 우리 젊은이들이 선호하는 고급 일자리들이 많이 있고 또 중동 국가들도 한국인들의 성실성과 전문성을 높이 평가하고 있었습니다. 이번 순방을 계기로 우리 청년 인력들이 양질의 해외 일자리에 진출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만큼 국가별, 분야별로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고 각 기관에 산재되어 있는 해외 진출 지원 사업을 정비해서 체계적 지원 시스템을 만들어 주기를 바랍니다. 또 청년들이 선호하는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경제 법안들이 아직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것이 많습니다. 우리 청년들에게 좌절을 안겨주지 않도록 하루빨리 이것도 통과해 주시기를 국회에도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순방 결과가
제2의 한강의 기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각 부처가 최선을 다해주기를 바랍니다. 중동이라는 새롭고 매력적인 시장에 우리 인력과 기업들의 진출 기회가 확대되고 있다는 사실을 널리 알려서 우리 국민과 기업들이 이 기회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범부처 차원의 만전을 다해 주기를 바랍니다. 우리 우리가 제도약을 얘기하지만 그럴 때는 반드시 그 제도약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어떤 성장 모멘텀을 우리가 발견하고 거기에 아주 총력 집중해서 매진을 해야 되는데, 이번에 그런 소중한 성장 모멘텀을 우리가 발견한 것입니다. 이런 거는 아무 때나 찾아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기회를 우리가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이것을 계기로 해서 반드시 경제를 다시 재도약시키겠다는 결심을 단단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노동시장과 공무원 연금 개혁 과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공공, 노동, 금융, 교육 이 4대 개혁 과제는 지금은 고통스럽지만 우리 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미래 세대를 위해서 반드시 이루어내야 할 과제들입니다. 공무원 연금 개혁은 국가 재정의 부실을 막고 미래 세대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 더 이상 미룰 수가 없습니다. 지난주에 여야, 노조, 전문가들이 모여서 국민 대타협 기구에서 실질적인 협의를 시작한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초 여야가 약속한 시간 내에 개혁 방안을 마련해서 입법화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노동시장 개혁은 청년들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우리 경제의 재도약과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서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반드시 이루어내야 할 과제입니다. 노사 모두 미래 세대를 위해 한 발씩 양보해서 대승적 결단을 내려줄 것을 간곡하게 당부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 어려운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은 앞으로 방치하면 할수록 국가 경제에 큰 아문이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정부가 포기를 할 수 없는 이유이고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해내야 하는 일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작이 반이라는 말이 있듯이 3, 4월 중에 4대 개혁의 큰 축인 공공부문과 노동시장 개혁이 첫 성과를 거두게 된다면 다른 개혁 과제들도 잘 풀려나갈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관련 부처뿐만 아니라 국무조정실 그리고 전 부처가 합심해서 이들 개혁 과제들이 조기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앞서간 선배들이 우리 경제를 지금까지 이렇게 끌어올리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그때 그 수고를 피하고 편하게 지내자고 한다면 오늘의 대한민국도 있을 수 없고 또 오늘의 우리가 이런 번영을 누릴 수도 없을 것입니다. 지금 이것이 어렵다고 해서 피할 수도 없지만 대충 넘어간다고 한다면은 우리 후세들에게 우리가 무엇을 남겨줄 것이냐, 우리 후세들은 또 얼마나 우리를 원망할 것인가. 대한민국 경제에 미래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선배들은 우리보다 더 힘든 일도 후손들을 위해서 극복하고 오늘의 대한민국을 일구어냈듯이 우리도 마음을 다잡고 이것을 반드시 극복해 내야 된다. 그래서 우리 경제도 살려내고 우리 후손들에게도 당장 우리 젊은 세대들에게도 암울하지 않은 희망이 있는 미래를 반드시 넘겨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경제 살리기에 있어서 우리가 또 방치할 수 없는 것이 부정부패라고 생각을 합니다. 작년 11월에 발족된 방산비리 감사단과 또 방위사업비리 합동수사단의 활동이 본격화되면서 우리 군의 무기 수주 납품과 이와 관련된 각종 비리가 속속 확인이 되고 있어서 국민들에게 큰 충격과 실망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이런 비리들은 오랫동안 쌓여온 심각한 적폐들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해서 사리 사욕을 채우려 했던 범죄입니다. 이번에야말로 비리의 뿌리를 찾아내서 그 뿌리가 움켜쥐고 있는 비리의 덩어리를 드러내야 합니다. 비단 국방 분야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각 부문에서 켜켜이 쌓여온 고질적인 부정부패에 대해서 단호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우리 정부가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바로 오랫동안 쌓여온 부정부패 등 각종 적폐를 청산하는 것입니다. 국민들은 허리띠를 졸라매고 일터와 세계 곳곳에서 피와 땀을 흘리면서 각고의 노력을 하고 있는데 국가 기관을 흔들고 국민의 세금을 개인의 사욕을 위해 남용하는 것은 결코 있을 수 없는 범죄이며 국가 경제를 뒤흔드는 일입니다. 더 이상 국민의 안전을 희생하고 혈세를 축내면서 또 공정한 경쟁과 보상을 왜곡하는 부정부패를 늘 그래왔던 관행이나 이것은 어쩔 수 없는 사업 방식이다, 이런 식으로 방치할 수는 없습니다. 저는 오래전부터 이러한 일은 반드시 척결해야 한다고 생각해 왔습니다. 또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도 이것은 우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일이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사회에 만연된 이런 관행을 바로잡지 않는다면 우리 경제를 어떻게 살려냈다 하더라도 제자리 걸음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인식에서 국제사회도 저마다 부정부패 척결에 전방위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다 할 부존자원이 없는 우리는 더더욱 깨끗한 정부, 청렴한 인재, 투명하고 공정한 시스템을 대한민국의 경쟁력으로 발전시켜야 하겠습니다. 이번에 국무총리께서 추진하고 있는 부패 청산은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마시고 국민들과 나라 경제를 위해 사명감으로 반드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각 부처는 향후 30년의 성장을 위한 토양을 새롭게 한다는 각오로 부패 척결에 범정부적인 역량을 결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만물이 소생하는 봄이 성큼 다가왔는데 이런 때일수록 해빙기 안전사고에 경각심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특히 지금 실시 중인 국가안전 대진단을 통해서 우리 주변의 위험 요인을 찾아내서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안전 취약 요인을 찾아내는 데는 국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각지대가 곳곳에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관계부처는 안전신문고 또 안전신문고 앱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이런 게 있는지 모르는 국민들도 계실 테니까 공공부문부터 솔선해서 안전신문고 앱을 설치해 주었으면 합니다. 신학기가 시작된 지 얼마 안 됐는데 이 관계부처는 학교 안전사고 예방에도 철저를 기해야 합니다. 학교 폭력은 대부분 학기 초에 집중해서 발생한다는 점을 감안해서 학교 폭력 집중관리 기관 운영 등을 통해 예방 교육과 홍보 활동을 강화해 주기를 바랍니다. 또 학교 내의 재난위험 시설에 대한 안전 점검이 지금 강화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전 점검 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에도 만전을 기해야 하겠습니다. 또 올해부터 자유학기제가 확대돼서 실시가 되는데 학생들의 교외 체험 학습 활동이 자연히 많이 늘어날 것입니다. 이에 따른 안전 조치도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